여러분, 생태 환경과 미래라는 영상 잘 보셨습니까? 환경과 미래를 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환경과 미래를 보고 난 그 감정 살려서 긍정적인 생태 관광의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생태 관광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태 관광, 즉 환경지향적이라고 그랬죠. 자연 생태계와 역사, 문화적, 지속적인 보호, 그리고 보존, 관광 욕구 만족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태 관광의 정가와 수용 능력을 뭐 이렇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일부 생태 관광지는 전통적 대량 관광의 폐해와 같은 자연 경관 손상, 그리고 동물 종의 변화가 생겨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뭐 적조 현상이나 생태 변화 등 자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긍정적 효과, 생태 환경에서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관광지의 효과, 관광지의 효과는 뭐냐면 어, 관광자의 효과, 그리고 관광 기업의 효과, 관광지, 관광자, 관광기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관광자원 보존, 관광지죠.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어떤 사람의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관광자원 보존 효과, 그리고 환경 개선, 그리고 관광지 지역 주민과 사회, 문화적 경제적 효과, 항상 나오죠. 이 문화적 경제적 효과는 어떤 곳이든 나오게 된다. 관광자가 들어가면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평가, 재고, 그리고 지역 교통, 통신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고 이러면 뭐 그죠? 더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면 관광자는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 관광자들은 질적 관광, 환경 학습 효과가 있다. 질적 관광은 우리 관광을 여러 번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관광에 대한 매력, 그리고 관광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죠.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지켜야 될 것. 우리는 새로운 관광지에 갔을 때 그 관광지 또는 관광자들의 각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건 좀 무례한 행동이다, 예의가 없다, 뭐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화 관념에서는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관광 학습 효과, 환경 학습 효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 하면은 날씨가 흐리고 꾸물꾸물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비가 올 것 같다. 어르신들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쑤신다. 비 올 것 같으니까 뭐 빨래 걷어라. 이런 형태로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관광기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관광기업은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그죠? 관광 상품으로 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야 되고, 지역 관광 기업과 경제 효과가 커야 되고, 그리고 자원 소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 소비는 최소한의 분위기로서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야 된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게 좋지, 부정적 매력지가 어디 관광지에 갔는데 어떠한 관광 기업이 안 좋다. 기업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되고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야 된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 부정적인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거는 대부분 다 부정적이죠. 기념품 수집. 유형별로서는 이 부정적인 유형별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유형별로서는 기념품, 동력선, 동물 먹이 제공,
무분별한 하기 사용, 그리고 미처리 폐기된 방류, 소음, 쓰레기, 장작 채집, 하수, 혼잡. 자, 이게 환경에 미친 영향, 유형들을 보고 환경에 미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기념품 수집을 하게 되면 자연 미관 상실되고 순환이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파괴가 되는데 그 결과는 나무를 자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황폐화되고 바다 쪽 이런 데는 산호초가 파괴가 되겠죠. 다음 동력성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 이 엔진으로 가니까 웅 하고 시끄러우면 야생동물 소란 또는 소음공해, 오일 방류, 바다는 오일 방류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산란기관이 파괴가 되고 환경오염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물 먹이 제공, 형태 변화. 자, 동물 우리가 가면서 이 흔히 많이 하는 게 그죠? 배 타고 가면서 손 내밀고 새우깡 들고 있으면 갈매기가 와서 먹고 또는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 먹이 주고 하면 자연적으로 자기네들이 먹이 사슬로서 먹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 환경과 먹이 사슬 및 공급이 파괴가 되어버린다. 왜? 내가 어떤 먹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주니까. 대부분 이제 보면 어떤 곳에 갔었을 때 동물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라고 써 놓는 것도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생태계가 파괴된다. 무분별한 하기 사용, 산림, 당연히 산불 그리고 경관 소재, 경관들을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요즘 오래됐죠. 한 5년 이상 됐었을 겁니다. 국립공원에서는 뭐 나무 뿌리, 약초 또는 야생 꽃이라든지 또는 야생 동식물들을 잡아올 수는 없다. 법으로 정의되어 있죠. 다음 미처리된 폐기물 방류라는 것은 물이 산성도로 변해버리고 지하수도 오염되고 버리면 이게 역시 비가 오면 이 오염된 걸 타고 물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자연 서식지가 손상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즉, 적조 현상, 그리고 악취, 그리고 호숫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물이 순환이 되지 않고 위에 그냥 파래와 같은 이끼들이 둥둥둥둥 떠 있는 거 보셨죠? 그런 형태로 된다. 그리고 오존층이 증가되고, 당연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지죠. 보기가 안 좋아진다. 다음 소음, 자연의 소리를 방해하게 되고 방문객, 야생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자연경관만 훼손시킬 뿐더러 지하수도 오염시키고 자연석 지치도 손상된다. 같이 연계시켜서 쓰레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미관, 보기 안 좋아지죠. 위생 저하가 되고 이리저리 보더라도 뭐 페트병이나 아니면 종이컵 이런 것들로서 미관상 썩 좋지 않은 것들이 보인다. 좋지 않은 것들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다음은 장작 채집, 그죠? 장작 채집이다. 가서 뭐 야영을 가든 캠핑을 가든 뭐 해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하면 죄송합니다. 자연 서식지를 파괴되고 산림 황폐화가 된다. 그러다 보면 생태계가 변화되고 죽은 나무 밑에 사는 동식물들이 또 있습니다. 죽은 참나무는 버섯을 꼭 피우게 되고 그 밑에 새똥구리나 사슴벌레 이런 것들이 서식을 하게 되는데 잘라버리면 서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죄송합니다. 자, 하수처리, 홍수림 파괴되고 홍수 및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혼잡, 환경 스트레스, 동물 형태 변화, 질적 환경 변화, 뭐 이런 변화로서
저해한 것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사 개념 고찰입니다. 보전관광, 녹색관광, 자연관광 했죠. 보전관광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 생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관광의 한 형태다. 그 특징은 관광의 경제적 효과, 환경과 효율적인 관계, 즉, 이 중심을 맞춰가는 거죠. 환경과 경제 중심을 맞춰가고, 그리고 개발 형평성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 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관광, 푸르름이 가득한 농촌 지역, 이건 농촌을 위주로 그린 투어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거는 개발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느리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기여하고, 왜? 농촌에 있는 매개물로서 관광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관광사의 정신적 준비가 필요하고 질적 개발 위주, 그죠? 그리고 선계획 후 개발되고 있는 거, 자연관광, 내셔널 투어리즘, 자연지역을 즐기고 자연을 관찰하는 데 의존한다. 이거는 조금 제약 수준이 낮다. 그래서 수용에 의해서 조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산림욕장, 수목원, 수목원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3월까지는 휴직기로 들어가지 못한다.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동식물들이 산란철이라서 못 들어갑니다. 이런 제약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관광은 아무래도 학습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된다.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은 모험관광. 모험관광은 어드벤처 투어리즘, 어드벤처 투어리즘 해가지고 기존 명성지 관광이 아니라 휴양 목적지 관광에서 탈피해가지고 도전, 즉 알로센트릭 정도 되겠죠?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알로센트릭, 희귀 동식물 탐구와 같은 특수 목적 관광의 한 형태. 특수 목적 관광을 뭐라고 했죠? SIT, Special Independent Tourism, 그죠? SIT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 인간과 자연 환경 조화, 그죠? 자연 환경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되고 신체 물질적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 책임 감수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자 보험 들면 끝이 되겠죠?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다. 자, farm tour, 농장 관광이라고 합니다. 도시를 떠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이 인근 도시에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장에서 뭘 하고 farm tour 또는 팸 투어는 이거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팸 투어는 우리가 잘했을 때 인센티브 투어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인센티브 투어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연 그대로를 즐기고 개방형 관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농촌 관광. 농촌 관광은 앞서 이야기했죠. 자연 관광, 보전 관광 이걸 두 개를 같이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농촌 관광은 농촌 환경 보전. 아무래도 농촌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요걸 가지고 어메니티를 만들어야 되고 환경생활 정비. 이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편한 거죠. 여러분들이 농촌 가서 외할머니나 할아버지 댁에 가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골에. 많이 있어봐야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안 있죠. 그럼 불편해서. 자, 요즘은 이전하고는 또 다르죠. 농촌이 아니죠. 인터넷 다 잘 되고,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농사 체험할 수 있고 농산물 할 수 있고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럼 저는 도심에서 농사 체험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고 조금 지인이 농사를 지어서 가서 도와주고 좀 힘들죠. 주말에 가서 도와주고 어, 일을 같이 하고 저녁에 또 수고했다고 고기 구워서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다 보면 도심에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한번 해보니까 꽤 재미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대부분 가면 뭐 농촌 민박이나 그죠 체험 그리고 뭐 이벤트, 축제, 휴식, 휴양 등으로 해서 농촌을 찾아간다. 유사 개념 마지막으로는 저영향 관광, low effect tourism 해가지고 나온다. 이 개념은 생태 관광과는 달리 공급자가 관광을 주도하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여행사나 여행 관련 조직자가 주로 하는 관광 유행이 아닌 공급자가 즉 다시 말해서 있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 자, 유치원. 여러분들 유치원 다 다녀셨죠? 유치원 되면 분기별로 뭘 합니다. 1분기, 2분기에는 뭘 하고 3분기에는 뭘 한다 해가지고 이때는 만약에 고구마 캐러 간다 이러면 여러분들 호미 하나씩 들고 고구마 캐러 가고 딸기 따러 간다 그러면 6월달에 5월 6월달에 딸기 따러 가고 그렇게 해보셨죠? 마찬가지로 이걸 가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환경 윤리성을 강조하죠. 우리는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려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있을 때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고 지역 주민들은 이런 행사를 가지고 이런 하우스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는 한 번에 이렇게 구경을 또는 체험을 하러 왔지만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생업이고 자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과 관광, 질적 수준이 제고가 되고 문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화가치,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천연자원과 문화자원에 대해서 의존한다. 결국은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영향관광. 지금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는 동그라미가 꽤 많습니다. 별도 많고, 그죠? 저영향관광 해서 별표 하시면 오늘 이번 시간만 하더라도 첫 시간부터 사이코센트릭, 알로센트릭 해서 저영향, low effect tourism 해서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5페이지에 보시면 세계 각국 환경 친화적 관광 개발 정책이 있다. 세계 관광 개발 정책이 있는데 아스타가 제정한 환경윤리 광령입니다. 첫 번째는 발자취만 남기고 추억하고 사진만 가져와라. 그죠?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죠. 여행 가서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 찍으라, 찍으라. 훼손되기 쉬운 환경은 잘 보존하라. 그리고 뜻깊은 관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문지 관습, 그 양식, 문화를 충분히 습득해야 된다.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습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관광지, 문화, 종교, 공예, 지역 주민에 대한 존경심, 사생활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 사람들은 관광지에서 자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진 속에 담을 때 지역 간섭을 고려해야 된다. 얼굴이 노출되거나 했을 때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리 사전에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 버리지 말아야 되고 거북 껍질, 동물 가죽과 같은 상품은 사지 말 것. 이런 것들은 다 불법 채취가 된 거죠. 불법 채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항상 지정된 길을 이용하고 서식이 있는 동식물에 손대지 말고 관찰할 때는 눈으로만
관찰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라. 그죠? 전 세계적 자연보호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했던 게 관광과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계관광기구의 대응이다. 그래서 각국의 개발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 세계관광기구 WTO에서 하고 있는 것, 국립공원 개발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생태 관광 이런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광기념일 주제로 에코투어리즘으로도 나온다. 그리고 세계관광회의가 있고 WTTC 그리고 글로벌 1990 컨퍼런스가 있다. 이거는 1990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 실천전략위원회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세계관광 동향이라고 해서 매달 또는 매년 해년마다 이렇게 행사도 정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꽤 우리가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광과 환경 친화적 관광을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광 자원과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